Hi everyone. 권영호입니다. 권영호TV 구독자님, 시청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잘 이해했으면 여러분께서는 많은 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돈을 절약해 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올라간 영상입니다. 고장 코드입니다. 참 많은 정비를 하십니다. 그런데 고쳐지지 않는 정비를 하십니다. 그게 안타까워서 곧 보강 방송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여러분께 또다시 방송을 해드려야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 있겠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고민 끝에 지나간 방송을 또다시 보강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P2096입니다. 촉매 후 연료 트림 시스템 너무 희박, 무척 희박, 이런 뜻입니다. P2096은요, 여기 보시면 포스트 카탈리스트 펠 트림 시스템 투 린, 그리고 뱅크 1 또 뱅크 2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 말은 촉매 이후에서 연료가 부족하게 나오는 것 같다, 너무 희박하게 나온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니, 연료가 잘 들어가는데 뭔 소리냐,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곧 경고등이 켜졌지만 자동차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그러면 이 말을 믿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께서는 이런 경고등이 뜨면 어떻게 합니까? 무엇을 정비하라? 무엇을 교환하라? 이렇게 궁금증을 가질 것입니다. 교환할 거 없습니다. 정비할 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P2096이 발생하면 고장 코드에 따라서 부품을 바꿔보면 정비가 다 될 것 같은, 그러나 정비는 되지 않는, 그래서 P로 시작되는 경고등은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제대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동차가 경고등이 켜졌어요. 운행을 해보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 OBD 진단기를 이용해서 보거나 정비업체에 가셔서 진단을 의뢰하면 고장 코드를 보니까 P2096 촉매 이후에 연료 트림 희박, 연료가 너무나 희박하다 하니까 첫째, 산수 센서를 바꿉니다. 중고로 바꿉니다. 비싸니까. 다시 운행해봅니다. 어때요? 경고등 또 켜집니다. 이번에는 신품 촉매로 바꿉니다. 그리고 운행을 해보지만 역시 정비가 안 된다. 뭘 고치란 얘기야? 여기서 딜레마에 빠집니다. 여기가 어느 쪽이냐면 여기가 엔진 쪽입니다.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쪽입니다. 촉매로. 이게 촉매고요. 그리고 배기가스가 나가는 쪽이니까 이게 출구 아닙니까? 배기가스가 들어와서 갑니다. 배기가스가 들어가는 곳에 S1이 있습니다. S2라는 센서가 있습니다. S2의 온도가 낮다. 위에 있는 거는 정상적일 때 얘기입니다. S1에서 나오는 파형을 그려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S2는 비정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때요? 기준선보다 아래쪽에서 논다. 그런데 여기서는 기준선에 터무니없이 밑바닥에서 기고 있더라. 기준선 부근에서 그나마 오르락내락 하더라. P2096이 떴을 때 산수 센서에서 나오는 거는 무척 희박한 기준선 이하에서 피드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 이슈가 읽어드려서 연료가 너무나 부족하게 나온다라고 오판한 겁니다. 그러면 들어갈 때는 어땠어요? 위에 있는 센서보다 피드백의 높낮이가 낮아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엔진에서 연소된 배기가스가 정상적인 자동차보다 저온으로 온다, 이거예요. 그런데 촉매를 왜 바꿔요? 산수 센서를 왜 바꿔요? 센서를 바꿀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여기까지 제시하면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 엔진 보링 하시겠습니까? 차 멀쩡하게 나가는데 피스톤링? 피스톤링 교환 대상인지 난 모르겠다. 피스톤을 교환 대상? 모르겠다. 피스톤링의 개구 방향? 이건 처음 듣는 얘기인데, 또 헤드를 바꾼다? 보링을 할 수도 있고 피스톤링을 바꿀 수도 있고 피스톤을 바꿀 수도 있고,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당되는 거, 피스톤링의 개구 방향까지, 여기는요 브로버가스가 많다는 거예요. 많으면 P2096이 뜰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도 뜰 수 있다. 그게 바로 헤드 교환이에요.
간단해요. 헤드를 바꾼다. 그런데 헤드를 안 바꿀 수도 있다. 나는 당장 고쳐지길 바래 라고 한다면 엔진을 바꾸시란 얘기입니다. 아니면 헤드만 바꿀 수도 있다. 현재 여기까지는 무시하십시오. 아셨죠? 지금까지 권영호를 찾아오신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던 방법이 있습니다. 공기가 많이 들어가도록 정비를 합니다. 압축이 좋아지도록 정비합니다. 점화장치의 화력이 좋도록 정비합니다. 배기가스가 잘 빠져나가도록 정비합니다. 이렇게 하면 차가 고쳐집니다. 그런데 즉시 안 고쳐집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리고자 이 방법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것입니다. 바로 이 공식을 권영호 TV를 보셨던 분이라면 공식을 아실 것 같습니다. T2입니다. 압축말 온도입니다. 내려갈 조건은 있어도 올라갈 조건은 없습니다. 정해진 일정한 온도가 되어야 여러분의 자동차가 압축비가 내려갈 수 있는 조건, 엔진 오일을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공기가 덜 들어갈 수 있는 조건, 인테이크 매니폴드가 오염이 됐다. 그럴 때는 공기가 덜 들어갑니다. 곧 엔진으로 공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압축이 좋은 상태가 되면 압축말 온도 T2 값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P2096을 점등시키지 않는다. 사실은요, 이 공식은요, 자동차 공학에 등장하는 공식이 아닙니다. 연력학 공식입니다. 기능사 시험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능장 시험에도 안 나옵니다. 산업기사 시험까지는 안 나옵니다. 기사 시험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기술사 시험에는 나오냐? 안 나옵니다. 명장은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기사가 되어야 알 수 있는 연력학 공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이 공식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 듣보잡 문제입니다. 저 공식까지 풀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공식 하나를 설명해서 시동성, 연비, 출력, 매연까지 개선할 수 있습니다. 곧 이 공식 하나면 자동차 다 고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공식인가? 근데 왜 자동차 공학에 등장하지 않느냐? 연력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렸죠. 압축비가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은 없다. 압축비가 낮아진 조건에 개입하는 것이 뭔다? HLA입니다. 오토레시라고 하죠. 오토레시가 개입됐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레시는 뭘로 작동한다고 그랬죠? 오일로 작동하는 거예요. 권영호 영상 열면 뻔하죠. 냉각수, 엔진 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오일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HLA가 없는 압축비가 떨어지지 않는, 압축비가 낮아지지 않는 자동차는 없느냐? 있어요. 어떤 차냐고요? 대형차입니다. 큰 대형차, 덤프트럭 같은 거, 출애라 30톤짜리 뭐 이런 차 있잖아요. 그런 차들은요, HLA가 없어요. 오일 부어만 주면 됩니다. 수용차 버리시고 다 팔으시고 덤프차 사가지고 여러분 출퇴근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런 자동차들은 오일이 나빠서 오토레시에 의해서 밸브 리크가 없어지면서 흡기 오염이 생기지 않는다. 곧 흡입 공기가 잘 들어간다. 압축말 온도를 늘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과거의 자동차는 역시 오토레시가 없었습니다. HLA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요즘 자동차는 MLA도 있지 않습니까? MLA, Mechanic Lash Adjuster, 기계적인 것, 곧 밸브 간격은 있다고 합니다. 그 차들 역시 오일 점도의 영향으로 밸브 간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 CVVT, CVVL 뭐 이런 거 있죠. 밸브 쾌패시기를 그려서 가속시, 주행시, 공전시 이렇게 3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해드린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자세히 보셨던 분이라면 HLA가 있든 없든 또 CVT 기능과 압축말 온도와의 관계를 설명해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훑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화의 내용을 보니 P2096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못 알아듣고 계시더라. 그래서 이 내용을 갑자기 방송하게 됐습니다. 연력학 공식이 자동차 정비에서는 무척 중요하게 쓰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 공식 하나 외워두십시오. 기사시험을 보게 되는 날 유용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오토사이클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 오토사이클에서 압축말 온도입니다. 여기입니다. 이쪽. 여기 왔을 때 T2 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일반 디젤차는 몇 도, 커먼웨일 자동차는 몇 도, 가솔린 자동차 오토사이클은 몇 도, 즉 오토사이클, 디젤 사이클, 그리고 사바데 사이클, 이 세 가지 사이클을 기억해 두시고 공식을 외워두시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외워두시면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RPM입니다. 결론은 RPM이 낮은 자동차 P2096이 발생합니다. 올려주면 해결이 되냐? 맞습니다. 인위적으로 RPM을 올릴 수 있느냐? 못 올립니다. 이슈가 개입해야 됩니다. 옛날에는 기어하기 카브레타 쪽에서 뭐 조정해서 올리고 내렸지만 요즘에는 TPS 값을 올려주면 올라가는데 엑셀 페달 센서에 의해서 모터로 작동합니다. 모터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곧 스스로의 RPM이 정해진 RPM이 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RPM이 낮아지면 P2096이 발생한다. RPM이 좀 낮아도 악셀을 밟으면 차 나가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어때요? 경고등이 켜졌지만 자동차 운행하는데 전혀 지장 없지 않습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P2096은 일단은 RPM이 내려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나왔던 거죠. 정상적일 때의 촉매 온도 2096이 떴을 때는 들어갈 때는 그나마 미지근했는데 나갈 때는 차갑게 나가더라. 그래서 뒤쪽에 있는 산소 센서에서는 희박 기준선보다 아래쪽에서 쭉 그런 파형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권영호TV 구독자님 충분하게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이용해서 해설해 드렸습니다. 또다시 이해를 잘못해서 전화하시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소한 P2096이 떴을 때는 내 차도 RPM이 낮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RPM이 낮으니까 RPM을 올려주세요. 이거는 안됩니다. 컴퓨터가 올려야 된다는 겁니다. 곧 압축말 온도가 낮아진 것이 올라오지 않으면 RPM은 올라가지 않는다. 이것을 생각하시고요. 내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는데 왜 RPM이 낮아졌을까? 여러분이 대강 주입했던 오일이었던 것입니다. 엔진 오일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 스스로 잘못해서 내가 P2096을 발생하도록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뭔가 아직 풀리지 않은 게 남았습니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려고 하는 권영호TV 채널입니다. 자동차 정비를 이야기하는 권영호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이 잘 찾아가시는 다른 채널에서의 해설과 제가 드리는 해설의 어떤 차이를 직접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신 시간이 여러분께 무척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의 시간을 뺏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다른 컨셉으로 만나는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권영호였습니다. 바이바이.